저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이 인격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해자들의 시간은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그 멈춰있는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지 않는 한요. 그 피해자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데의 시간은 계산해 주시지도 않고 파악해 주시지도 않고 이해해 주시지도 않고 그저 공소시효가 먼저 라고 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예림입니다. 이 청원이 끝나는 대로 제 채널명을 나다움이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은 스스로가 바로 서고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졌을 때가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혹은 누군가로 인해 망가진 나를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학교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폭력도 아니고 일회성도 아닙니다. 마치 스스로가 인간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끔찍한 건 학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모에게 어른에게 도와달라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선생님께 이르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한들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자퇴를 하면 되지 않냐, 대안학교를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왜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르게 어쩌면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페널티일지도 모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처음 폭력을 당한 아이는 망설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자는 하나가 아닌 내 부모도 포함이 될 테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자식도 부모의 불행을 보고 싶어 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말하고 경찰에 말하고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부르고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학폭위가 열린다 한들 즉각적으로 반을 분리시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상식적인 행위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을 분리시킨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언제든지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반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이고요. 실제 저희 이메일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문의 아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결국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한없이 아이를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대체 왜, 무엇 때문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갔어야죠, 이사를. 그치만 피해자 가족이 아이를 위해 이사를 결정하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폭이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산에서 곰을 만나 도망가고 있는데 곰이랑 같이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 혹은 곰이 쫓아오는데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부위를 사진을 찍어 놔야 된다. 혹은 넘어지고
병원으로 도망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다. 이 말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게 바로 현실이고 한 아이가 아닌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저 역시도 결국은 저희 부모님께 대못을 박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자 사이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인간 장난감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자신이 그 인간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 방관합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처음에는 육체를, 나중엔 정신을, 종점은 자아조차 잃게 되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나중엔 부모가, 종점엔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해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반드시 어른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아이입니다. 가해자들의 처벌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을지 모를 피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왜 전 청원글에 가해자들의 처벌을 온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적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그분들은 학교폭력을 겪고도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헌데 그 생존자를 위한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인이기에 보호도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성인이기에 가해자들에게 얼마든지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으로 말입니다. 다시 스스로를 움켜세워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그 내용을 먼저 청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치열하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손, 누군가의 도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은 인격을 살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고통스러운데 누구 마음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끝났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인해 잠깐 반짝이다 터지는 폭죽이 아닌 달이 되기 바랍니다. 달을 지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사회 문제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달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표예림이었습니다.